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오늘도 정말 우리 혈압 오르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역전의 용사들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우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라이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오늘 오창희 평론가, 이지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변호사?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네네. 네,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김남근 의원님, 성북 을입니다. 네,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지금 사실 열받았습니다. 네. 사실 새벽 4시부터 다 잠도 못 자고 텔레비전 앞에서 많이들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는 어제 11시에 첩보를 받았어요. 그 군 부대에 관련된 분들에게 빨리 귀가해라. 대신 내일 새벽 3시 반에 나와라.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일은 새벽 5시나 6시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새벽 5시나 6시에 이제 진행을 시작하면 그 지지자들이 또 이제 다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그냥 시작 빨리 하고 저는 사실 점심 때 전에 다 이제 정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1시 반에 공수처가 항복을 해버렸네요. 네. 야,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씨가 너무너무 잘 버티고 있다. 지금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과연 4년 전에 이 사람이 한 말은 무엇이었는데 오늘의 모습하고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절대 혼밥하지 않겠다. 야당 인사, 언론인, 좀 격려해드려야 될 국민들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늘 점심 저녁을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무슨 방송인지 아십니까? 저기 집사부일체라고 네. 예능 출연해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한창 혼밥이 좀 뭐 네. 얘기가 됐었더니 막 그걸 비웃으면서 난 맞아요. 절대 혼자 밥 안 먹는다. 네. 난 숨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아예 저거에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뭐 본인이 이제 굉장히 정정당당한 법조인상, 그다음 솔직한 정치인, 때묻지 않은 정치인 이런 걸 아마 이제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좀 꾸질꾸질한 정치인, 그 법조인들에게 이제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네. 법조인들은 전부 다 저 법의 허점들을 찾아내가지고 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뭐 미꾸라지 아니냐, 네. 뭐 이런 비난들이 이제 막 쏟아지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엄청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윤석열 때문에 우리를 다 이미지 망쳤다, 뭐 이런 이제 비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라는 건 저렇게 다 간교한 거 아닌가, 이제 막 이런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아무튼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제 빨리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체포돼서 빨리 구속돼가지고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쓰는 것들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씨는 사실은 오늘 공수처가 항복하고 돌아서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나 또 나타나겠다 뭐 이런 또 이상한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분의 심리는 정확히 뭡니까 그 사람? 그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랑 같이 내란을 일으켰던 군인들, 고위 장성들이 지금 다 처벌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비극이죠. 근데 오늘 뭐 저 빼고 네 분 다 변호사신데 전 법의 지배란 단어를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검찰 일부에서는 뭐 법에 의한 지배로 이제 왜곡하기도 하는데 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원칙입니다. 왕조 시대에도 지존의 자리에 있던 왕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던 왕들이 혹시 있었다면 뭐 광해나 연산 같은 사람들이었겠지만 반정을 통해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현행범이죠. 근데 땡깡 부리고 있고 난리를 쳐서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경호처 직원들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또 군인의 신분이든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반틈 날아가게 되고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되는데 그런데 동원하는 거죠. 이상한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 남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 공무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렵거든요. 네, 대한민국 맞아요. 경제의 가장 확실한 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고. 오늘도 주식이나 또 외환이 윤석열이 체포될 것 같으면 주식이 오르고요. 외환 안정되고 환율도 떨어지고 네. 체포 안 돼? 한시반 이후에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수출로 버티는 나라인데 우리 식물 경기도 안 좋잖아요. 네. 물가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또 뭐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하고 자기 부인의 아니만 생각하는 정말 악질 저질 인간을 네. 오늘 또 봤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에서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관저에 진입한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1시 30분에 아니 왜 1시 30분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거는 점심 때 점심을 12시에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잖아요. 공무원들이 네, 이쪽 저쪽. 네. 그러니까 이제는 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먹어야 돼. 아주 굉장히 유력한 설입니다. 네. 참네 어이가 없네. 밥은 먹어야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피부로 느꼈고요. 국민적인 불안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관저 앞에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고도 싶지 않은 정광훈 씨가 전쟁 중이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계엄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내란에 지금 전부 다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지역위원장님. 아, 저는 진짜 그 체포영장 집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실망을 했는데 정말 그 전략 실패, 현장 판단 실패, 네. 정말 완벽한 실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시쯤 들어갈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정말 정확한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에서 정말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노조들 끌어내고 할 때 정말로 새벽에 가서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7시에 가는 거 보면서 이거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무슨 살인자든 굉장히 뭐 조폭이든 나쁜 이제 그런 범죄자가 자기 소굴에 범죄 그 조폭들한테 둘러싸여서 들어가 있다면 몇 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냐? 새벽 4시거든요. 맞아요. 모두가 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동이틀 그 시간, 그다음에 앞에 지지자도 없을 그 시간에 딱 가는 게 좋은데 7시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대통령이어서 그렇게 밤늦게 또는 새벽에는 안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전략도 없었고 현장 판단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플랜 B, 플랜 C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서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씨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네. 근데 너무 이상했는데요. 시간보다도 이제 저희가 오늘 뭐 비상의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이 있었는데 1차 저지선은 이제 그 경찰 경비단들이 이제 하는 거였는데 뭐 보통 이제 문 잠가 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 뭐 이렇게 본인들의 몸도 좀 사려야 되겠고 자기들도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돌파를 했고 네. 군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뭐 내란죄로 많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도강비 사령부 산하에 이제 경비단이 또 지키고 있는데 거기도 또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또 돌파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3차 저지선이 경호처 직원들 한 200명이 막았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딪혔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공수처가 아마 한 30명 정도 오고 경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죠. 뭐 체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120명 정도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바로 좀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찰 측에서는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연행을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네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공수처 측에서 뭐 어렵다 여기서 이제 철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측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을 보게 되면 공수처가 일단 요번에 꼭 가가지고 꼭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의지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아니 들고. 지금 뭐 소풍 나간 겁니까? 어이가 없는 게. 경찰도 사실은 네. 뭐 밖에 이제 이 에오스하는 경비단 한 2,800명 동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막상 이제 가서 체포하는데 실제로 동원들 120명이면 경호처 한 200명하고 비교해도 좀 숫자가 적은 거잖아요. 충분한 인력과 준비를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다 현행범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나갔으면은 체포를 네. 했어야죠. 경호처장, 경호차장 뭐 바로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현행범 체포까지 해서 그 경호처 간부들을 연행하려는 이제 그런 의지까지는 못 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왜? 점은 저는 왜? 그리고 이제 그 경호처에 대한 판단이 좀 안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생각을 할 때 경호처장이 이제 박종준 처장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고 경찰청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유순하고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뭐 말이 좀 통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경호처에서는 실세는 차장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이 가는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데 경찰 쪽에서 네네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제 귀에도 많이 들려요. 박종준은 괜찮고 차장이 문제다. 네, 원래 경찰 그런 출신. 얘기를 나왔었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박종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박종준은 박근혜 정권 때 차장을 이미 했어요. 경호처 맞습니다. 차장. 네, 네, 네. 맞아요.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찰대 동문이어서 감싸주는 그런 거 건 아닐 아니고. 거라고 네, 네, 저는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박종준의 캐릭터를 자꾸 강조해요. 그리고 박종준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유로에. 나는 아닌데 뭐 어쩌고 네, 차장이 네. 그런다.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경찰대 나온 친구들이 다 웃긴 게 조지호 경찰청장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상한 지시만 줬다. 윤석열 정말 이상해. 그리고 부인 앞에서 찢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맞아요. 되는 거죠. 박종준도 마찬가지. 자기는 유순하고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네. 핵심 책임자는 박종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테타를 모의하는 네. 그 삼청동 안가에 부른 것도 박종준이었고요. 그냥 단순히 연락만 했다고요? 나는 유순하고요. 나는 합리적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모든 잘못은 차장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다. 만약 아니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아니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드리는 게 만약 아니라 그런 일이 네. 있다면 국민들에게 보고해야죠. 아니 그리고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박종준 처장이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전 말이 안 되고 아니 제가 얘기 네네.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근데 왜냐하면 차장의 스탠스는 굉장히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차장이 실세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호처에서 쉽게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 들어가는 공수처와 경찰에서는 뭐 이걸 쉽게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처장인데 말이 좀 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 아니요, 자체가 1차 판단 미스고요. 네네네. 근거가 저 어디서 나오는 조금만 더 건지 얘기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주고받자. 네네네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장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렇겠죠. 왜냐 박종준은 기획통으로 주로 근무지가 경찰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조에게도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뭐 혜택을 보거나 이런 게 많고 또 경찰청은 경찰대 위주로 편제되어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 이기니까 경찰대 후배들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경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비든 뭐 와이비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 만약에 처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차장이 경직됐고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면 처장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란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통제가 안 되면 네. 자기가 국민들에게 보고하면 돼요. 근데 저는 정말 불쾌한 게 계속 그런 얘기들을 박종준 씨가 퍼뜨리고 있어요. 그럼 퍼뜨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죠.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네. 자기가 지금 내란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범죄가 명확한 사람이 말로만 아닌 척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되게 불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해서.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경호처의 스탠스에 대해서 공수처나 경찰에서 판단 미스를 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첫 번째 판단 미스고 두 번째는 경호실 사람들, 경호관들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제 계엄 때 군이나 경찰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다 공무원들인데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뭐 이렇게 체포가 되고 하면 연금도 못 받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경호실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열티가 일단 강할 뿐만 아니라 이 80% 이상이 군 장교 출신이어가지고 그 여인형 사령관 네.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호실 만능주의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정말 헌법보다 대통령 경호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경호를 할 때 군, 경찰, 검사, 국정원까지 자기들이 다 지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필요 없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무조건 막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아니, 저는 자꾸 우리 이지은 위원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인데 근데 만약에 경호처 직원들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수처에서 가서 그 200명 정도가 팔짱 끼고 있고 스크럼 짜고 있는 네, 거는요. 네. 그 서울청 경비 이 기동본부 경비 직원들 보내가지고 체포하면요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그 모습을 어제 보여줬어요. 그 진입로에 앉아있던 태극기 이상한 극우 세력들을 그렇죠. 내보낼 4인 때. 1조로 네, 해가지고 이렇게 네. 드러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체포 경험들이 경찰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쏘고 이런 거면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인력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는 상황, 몸싸움 정도 하는 상황은 경찰이 얼마든지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파할 실력이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안 했으면 왜 안 했냐? 네. 경호처의 잘못입니까? 물론 있죠. 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버틴 잘못이 있는데 정당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수처와 또 합동조사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찰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명, 20명이라도 체포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박정준이라는 게 인물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정준 자체가 이미 내란에 굉장히 깊숙이 감담한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조지호 청장을 그 안가로 계엄 직전에 3시간 전에 불러내가지고 그 경찰청 청장하고 차장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쪽지를 주면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하고 요런 것들을 주선한 게 이제 박정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이제 이미 계엄을 준비할 때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관여한 있었다.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내란죄로 같이 윤석열과 처벌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저지하러 나올 거다. 네. 이런 게 오히려 예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1차 저지선서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이 내란죄로 처벌받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자기들까지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경비대나 그다음에 수방사의 경비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저지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박정준이 직접 막 강력하게 지휘를 하는 그 경호처들 이제 인물들 200명이 강력히 저지를 했는데 그것도 다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 부딪히게 되게 되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준비를 다 하고 그로 갔어야 되고 또 실제로 거기 현장에 있던 일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박정준을 체포하려고 현행범으로 했잖아요. 네, 체포하려고도 시도를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다 말리고 이제 철수하자 그런 게 공수처죠. 공수처죠. 네, 네. 네. 공수처가 처음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뭐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한번 액션을 하다가 그냥 1월 6일 이후에 다시 무슨 시간 조절해가지고 뭐 출석을 요구하는 이런 스탠스로 나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이제 공수처의 항의 겸 반드시 체포영장 다시 재집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못 받기 위해서 지금 오늘 공수처를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항의 방문했죠. 그래서 공수처로 하여금 뭐 반드시 다시 재집행하고 다시 재집행하러 갈 때는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실제 체포에 가담하는 경찰력들을 더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체증한 다음에 나중에 소환하겠다 그러면 뭐 소환하는데 또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내일 근데 소환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내일 소환하면 응하겠어요?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그 체포를 해야죠. 체포의 현행범 공무집행을 체포로. 방해하면 바로 거기서 그 경호처 간부들을 갖다 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영장 집하러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중준 이 경호처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경호법에 따라서 수색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말도 안 적법하게 되죠. 발부된 체포 영장을 불허하는 근거가 경호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호법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경호법이 마치 최상의 법입니다. 네, 네. 박정준이 그렇게 수색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스크럼을 짜고 거기서 다
진입을 방해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종준에 대해서 오늘 최소한 체포에 대한 시도, 현행범 체포에 대한 시도는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체포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 영장이라는 거는 강제 처분입니다. 그렇죠. 강제 처분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 현장에 나갔던 검사들이 너무 유약하게 물리력은 동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오늘은 액션만 취하자. 사실은 거기까지가 자신들이 임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우리는 체포라도 하고 이 상황을 진압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공수처장이라도 그 현장을 다 실시간으로 국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면은 전화를 해서라도 지휘를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장도 아무런 지휘가 없고 오히려 공수처장은 그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협조를 요청한다는 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다. 협조를 그러니까. 요청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거기를 풀어라라고 하면 그게 풀면은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에요. 네. 자기가 지금 체포영장을 판사가 발부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걸 지금 경호법을 내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실은 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먼저 그 사람부터 끌어내리고 나머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이거 위법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실제 신병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황당한 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 갔던 그 공수처 부장이랑 아까 말한 오정훈이나 부장검사. 예, 네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거기 못했다는 난 그 얘기가 더 황당하다는 네.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하다 끊겨서 혹시나 아, 오해를 네. 하실까봐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뭐 경찰을 비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호처의 책임을 돌리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상대방을 알았어야 했는데 상대방을 너무 몰랐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 줄 알았으면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도 들어갔을 때 100명만 들어가서는 안 됐죠. 그래, 더 많이 많이 보냈어야죠. 들어갔어야죠. 예. 이렇게 지금 스크럼을 짜고 할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근데 들어갔을 때 사실 1차 저지선이 너무 쉽게 뚫리니까 그냥 안에 쑥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 전선을 밖에서 형성을 하는 게 더 낫거든요. 밖에는 다 이제 기동대가 수천 명이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2,800명, 3,000명.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그냥 100명만 들어갔고 그 안에서 경찰이 100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200명이 스크럼을 짜니까 그걸 도저히 뜯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박종준 처장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또 두 번째 현장에서 판단 미스를 한 게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걸 만약에 그때 현행범 체포라도 했으면 어느 정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더 들어오게 해서 현장에서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게 왜 거기서 그걸 오히려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하게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진압을 해본 적은 없고 진압을 많이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네. 경호처 전체 직원이 700명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경력이 500명이라면서요. 밖에 뭐 천 단위로 준비돼 있잖아요. 네, 네. 가서 200명이 막으면 전화하고 무전해가지고 더 올라오라고 천 명 그러면 들어가면 되지. 기동단 그렇죠. 몇 개 더 들어와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공수표라는 얘기를 오늘 그 시민들이 많이 하시던데 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파할 역량이 안 됐냐? 뭐 계획이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아까 우리 의지에 김 의원님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공수처는 짠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란 세력의 부화 내동하는 뭔가가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러나 크게 보면 대세는 지장이 없다. 첫 번째 실패고 우리가 12월 7일 날 탄핵할 때 첫 번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오라고 그러고 누구 들어와 하면서 원내에서 그 초조한 시간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탄핵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윤석열 체포를 첫 번째 시도에는 못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는 할 거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해서 또 국민들의 요구가 더 높아져서 저는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짝이 없는 날이고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된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아니, 이후에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같은 태세로 그냥 가면 또 실패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번에 체포에 오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그만큼 준비를 아니요. 더 철저히 해야 되고 황당하게. 그다음에 체포조도 지금 뭐 100명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보강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냥 거기서 안 되면 거기서 눌러붙고 밖에다가 응원을 구해가지고 더 들어오라고 맞습니다. 하고 그런 걸 예. 해야죠. 근데 전혀 이제 그런 거를 안 했던 걸 보게 되면 좀 의지에 좀 문제가 있고 이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공수처를 불러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허무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진상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뭐 법사위 열어서 하기 전에 지금 6일이 체포영장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말이든 뭐 월요일이든 반드시 다시 그 영장 재집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드시 좀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요. 정말 한가하다. 네. 지금 다들 미쳤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사람들 잔뜩 몰립니다. 그 사람들. 6일 날이 마지막입니다. 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1시 반에 그만둔다고 하길래 아 이거 약간 페인팅인가? 오후에 또 저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안심시켜놓고 갑자기 밤에. 네. 기습적으로 7시에 들어가려나? 아니면 밤 11시에 들어가려나? 사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지 않고선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의 행동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건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다들 왜 이렇게 한가하고 왜 이렇게 여유롭죠? 주말에 그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좀 그러고서 환호성 올리고 우리 좀만 더 버티면 된다. 6일까지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공수처가 뭐 한가롭게 법사위 다음 주에 와가지고 물어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 결국 변명밖에 더 되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가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되면 가서 내가 소명하겠다 또 이따위 말을 해요. 정말 황당한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속영장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너 소환해서 좀 조사 좀 받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가서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야 나 사전 구속영장 니네 청구해. 그럼 내가 가가지고 말할게.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한가하죠? 그러니까 오늘 좋네요. 아침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 네.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집행을 하려는 것은 오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집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체포에 반드시 성공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1분 1초를 놓칠까봐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혹시 오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마음의 염두를 하고 계셔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공수처에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우리는 일단 집행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공수처는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극적으로 이 지금 모든 절차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믿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통과되면 우리는 특검에게 바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공수처장부터가 지금 이렇게 국민적으로 지금 이 영장 집행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심지어 오늘 증시도 이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증시, 나라 경제까지 이게 모든 것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바로 즉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다음번 집행을 하러 갈 때는 공수처장이 직접 가서 자신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공수처는 지금 도저히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잃은 상황이 됩니다. 공수처가요 지금 사실은 4년 됐어요. 4년 동안 한 가지도 한 게 없어요. 제대로 한 게 하나도 공수처는. 없죠. 네. 지금 수사검사들도 다 나가 있고요. 사람도 안 채워져 있고요. 지금 그들이 누구를 체포를 한 게 있습니까? 신병 확보한 게 있습니까? 유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년 내내 시끄럽기만 하고 4년 내내 무능력한 것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그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어쩌다 보면 유죄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위반됐다고 네. 해가지고 또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돈만 까먹고. 그러면 이번이라도 뭘 잘했어야죠. 자기네들이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검사 니네들 하지 말고 나한테 내놔라 해서 뺏어왔으면 뭘 보여줬어야죠. 무슨 짓을 하는 거. 공수처 내가 사실 그동안에 엄청나게 옹호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워낙 힘들게 만들어진 기관이니까 전 정말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조직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이 기관이.
네, 너무 흥분했네. 아니 뭐 그렇죠. 공수처라는 건 뭐 검찰의 기소 독점의 폐해를 어떻게든 넘어가 보자고 만든 건데 첫 번째 처장한 사람 또 두 번째 처장한 사람 다 우유부단했고 너무 한심해요. 기본적으로 부처 이기주의랄까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진면목을 오늘 백일화에 드러낸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거고 그렇지만 뭐 어떡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 새벽이라도 다시 진용을 갖춰서 내란 주범을 체포하러 가야죠. 그러면서 공처가 명예회복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전략이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55 경비대 수방사 그 일반 사병들이 있지만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 경비대가 이제 1차 저지선 그 큰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밖에서 이제 수동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다음번에 거기서부터 문을 그냥 걸어 잠근다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건지, 공관촌 안으로 들어갈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도 왜 그 1차 저지선은 열려 있었는데 기동대가 못 들어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예 부르지도 않았을까? 아니면 불렀는데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동대가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청 경비과에서 조금 이제 그걸 주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기동대와 다 같이 들어가서 정말 200명, 최대 해봤자 4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저희는 이제 티슈 뽑아내듯이 뜯어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위력 과시를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어느 정도까지 동원을 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면들을 좀 자세히 생각을 해야지 이번에 실패했는데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실패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경찰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뭐 경찰도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공수처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기가 빠졌는지 그냥 뭐 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이 많은데 오늘은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버티면서 눌러 앉아 있다가 뭐 밖에다 응원을 구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1시 반 되니까 바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배고파서 다 나왔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철수 명령을 내린다는 것들은 너무 좀 상식밖에 혹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공수처에 항의하러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좀 더 명확히 똑바로 차리고 하다 해도 좋고 안 되고 좋고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늘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이거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있다. 네. 어떤 제왕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이라도 그 사법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승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것들인데 그걸 반드시 회복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저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윤석열 씨 개인적으로 뭐 체포를 당하고 안 당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게 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그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망신에다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1970년대에 지금 그 상황도 아니고 2024년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국회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못해요. 게다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뭐 이런 거 저런 거 니네 자꾸 그런 온갖 핑계대고 니네 자꾸 위법행위 하지 말아라고까지 써줬는데 그걸 집행을 못해요. 도대체 우리나라 집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와. 법치가 무너진 날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경호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거를 갖다 대면서 경호처장이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제압당하고 강제 제압당하고 그렇죠. 쫓겨난 거예요. 철수 명령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사실
후방 지원을 계속 부탁하면서 경력을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계속 그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잠시 뭐 이렇게 뭐 대치하는 상황 계속 연결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철수하면서 그냥 걸어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이거는 법치가 무너진 날로 기록된다 이렇게 맞아요. 보여집니다. 정말 정말 인혁당 부끄럽습니다. 재건이 사건하고 네. 바로 사형 집행했을 때 국제법학자협회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이 그런 날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종이값도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범죄자들에게 나쁜 선례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뭔데 나는 뭐 내가 윤석열만큼 잘못한 거야?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없으니까 누구나 윤석열처럼 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쉽게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법을 경시하게 되고 원칙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또 억하심정을 갖게 되죠. 앙심을 갖게 되고 아니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만든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선례를 저는 남겼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3시가 되면 다 정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행범 체포한다고 들었어요. 박종준이를 그 경호처장을. 그래서 그 체포를 사실은 이제 1시 정도에 나는 사실은 이제 할 줄 알고 그게 그 사람을 체포하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무력으로 뭔가 가지고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2시간 정도 지나면서 3시가 되면은 가서 신병을 확보해서 데리고 와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나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신기가 있다 이러면서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3시 되면 정리된다 이런 얘기 사실은 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근데 그거를 나는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가 그런 식으로 무력하게 그냥 항복하고 나갈 줄도 몰랐고 공수처장이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벌건 대낮에 그렇게 행동할 줄도 사실은 정말 몰랐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윤석열 씨 보세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예? 그동안 그 입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얘기가 다 어디 갔어요. 저 사람들 지금 보세요. 지금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다 네. 지고 나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와, 나는 이제 진짜 우리 점심 먹으러 간다 이런 태도 같아요. 와, 정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 되면 원래 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노무사처럼 예, 분하고 어유 진짜 막 이래야 되는데 난 창피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한가롭게 소풍 갔다 온 사람들 같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들만 바보 됐어요 오늘.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네. 정말 아무 일도 못 하고요. 네, 아무 새벽 진짜 4시부터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봤다니까요.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러고 살죠? 그러니까 이 체포 영장의 의미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불가피하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저기서 경호처장을 우리가 아니 체포하려고. 충돌이 일어나야죠. 충돌이 그러니까요. 왜 일어나지? 그거를 왜 걱정을 해요?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계속 이제 공수처가 저렇게 내려와서 국민적인 지탄이 있으니까 몸싸움이 있었다. 몸싸움이 있었고 수적으로 절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밖에 있는 경찰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계속 우리가 뚫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력은 뭡니까? 구경하러 간 겁니까? 차벽을 세우러 간 겁니까? 그거 편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또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깐 광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헌재에서 오늘 윤석열 씨의 태도와 헌재가 오늘 탄핵심판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국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네, 경성한우 많이들 대구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면 좀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들이 답변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JTBC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밝혀졌습니다. 요거 한번 윤석열 대리인 배진환 변호사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가지고 공수처가 결국엔 철수하기로 좀 결정했는데 그래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체포 불응하신 게 좀 헌법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탄핵 심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던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평온하게 나라가 다 지배하고 저갈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뭐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외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를 말하는 게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포영장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자, 그럼 더 이상 얘가 드리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헌재 출입 전에 기자들한테 배진환 변호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난도질 당한다. 뭐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것이다. 공수처 오늘 잘 포기했다. 지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태도는 뭡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죠. 윤석열이 악질이니까 변호인도 뭐 많지도 않잖아요. 몇 명인데 악질적으로 구는 겁니다. 특히 오늘 뭐 윤석열이 약자다 이런 얘기까지. 네. 대통령제 하에서 이렇게 약자인 대통령이 어딨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람은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잘했지만 윤석열이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옛날 가수도 있지 않나. 김은국 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나비. 참 도대체 하여튼 근데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뭐 경청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은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비교적 제대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쪽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내란 주범을 체포도 잘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은 그래도 제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아니, 국가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 어떨 땐 법원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어떨 때는 헌법재판소가 자기 역할을 해주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기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어요. 김영근 의원님, 지금 저 화면에 보면 배진환 변호사가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난도질했는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방식의 변론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좀 올바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론인지도 사실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아마 뒤에 가게 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막 그 언론이나 무슨 우리 사회를 비아냥대듯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한 것들이 또 상당히 더 큰 단죄를 받는 그런 걸로 이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오창익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그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이제 바로 변론기를 잡기로 했고 아주 쟁점을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하는 국회 쪽에서는 이제 그 내란죄 형사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에 대비해서 그걸 빼고 그래서 그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하고 국회 침탈한 거, 뭐 그다음에 선관위 침탈한 거, 뭐 판사 등을 뭐 체포해서 연행하려고 그랬던 것들. 그래서 한 5가지 쟁점을 줄였고 저쪽도 계속 이제 뭐를 쟁점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미루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쟁점을 좀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쟁점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변론은 이 정도 내용이라고 그러게 되게 되면 이제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배한다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를 지금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즉 나라고 대통령이 즉 대통령이 체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있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라고 지금 윤석열 또 의원이 말처럼 어떤 유명한 가수도 그래요. 윤석열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실제로 그 왕이라고 쓴 것과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배한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왜 죽였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단지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범죄의 동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가해자, 범죄자가 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아니요, 저는 그거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했는지, 왜 비상계엄 선포했는지를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관심 가졌어요. 비상계엄을 내가 왜 선포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가 자꾸 껌껌이 나를 괴롭히더라. 내가 돈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더라. 예비비 무슨 특별 그 돈. 자기네 왜 영수증 같은 거 안 줬다고 해서 다 깎아버리더라. 내 아내에 대해서 계속 특검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수사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싫더라. 이게 사실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잖아요. 그게 과연 정당하냐고요. 정말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졌고 이유가 맞으면 내가 지지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탄핵 재판할 때 아니
우리가 비상경 선포했지만 2시간만 만에 니네가 해제하라 해서 해제했는데 뭐가 문제야? 원래 참 복귀했는데 왜 이게 탄핵 심판대 대상이 왜 돼? 이랬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자꾸 이제 형사처벌법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헌재에서 탄핵하는 그거 하고 이 내란죄가 서로 부딪히니까 이 건은 그럼 그때까지 정지하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를 거기서 빼려고 그랬나 봐요. 그 일부 정도 축소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란죄를 빼면은 탄핵 의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국회 재의결해야지, 재표결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정확히 얘기하면 뭐 민주당이 뺀 게 아니고 국회가 이제 뺀 것이고요.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것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장기화돼 가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 장기화되는 게 경제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환율이 뭐 거의 1,500 정도에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달르고 있고 증시도 이제 뭐 폭락한 것들이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빨리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것들이 우리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 기간을 빨리 줄여야 된다가 이제 굉장히 지금 절차절명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쟁점을 최소화하고 이미 이 비상계엄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것 자체, 뭐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다는 거, 선거 관리를 이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들, 뭐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만 가지고도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충분히 중대한 위헌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쟁점을 정리해서 가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약간 신뢰가 생기는 건 저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걸 지난주에 하고 오늘 했습니다. 여기 일주일 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론 기일이 1월 14일 날 화요일로 정해졌는데 1차고 2차가 목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어떤 사건에 우선해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 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다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천만다행,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씨 측 대리인들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 당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 위헌적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이 2명 이내에 더 이렇게 해준 거 그것도 다 무효다 이거 못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하라고. 아니 고민 좀 한국은행 총재가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탄핵 심판의 정영식 재판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딱 일축을 자체를 해버렸어요. 네. 게다가 지금 탄핵 심판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조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이 발의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국회법 130조 1항에 보면은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조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사 절차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은 절대 절차 위반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국회법 92조에 보면요.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기. 그런데 엄연히 회기가 다른 회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간단히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아주 매우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변호인단 여러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오늘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한 것도 결국은 탄핵 심판에 본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탄핵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사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 거부하고 한 것들이 헌법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탄핵 심판하는데 더 이제 유리하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어쨌든 윤석열 씨 측에서는 3명은 탄핵 인용 안 할 것이다. 네.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에 네. 3명은 진보지만 5명이 중도 보수인데 그중에 2명은 모르겠고 3명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 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굳게 믿는데요. 뭐 근거가 근데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 좀 막 던진다. 네. 그렇죠. 이런 좀 느낌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뭐 이미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뭐 아예 심판 이익도 네.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50년 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군사 독재 정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의식 때문에 많은 불안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경제도 엄청 타격을 네. 받았는데 아무 지금 문제 없는
평안한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이라든가 이 현 상황들을 전혀 읽지 않는 좀 상식밖에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이 답변의 내용으로 좀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들도 아마 그런 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거고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재판을 해줄 거다. 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정치적으로 내가 복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내란 사태, 계엄 자체를 망상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지금 헌법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망상 속에서 사고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을 몰아올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자기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런 망상을 지금 생각하는지도 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 거부하고 위법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라. 가서 소환조사 해가지고 네 정정당당한 걸 밝혀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불법적이고 영장이 제대로 발부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자꾸 선동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굉장히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그런데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아니 뭐 개그합니까? 그렇죠. 아니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검사 출신이라는 건지 도대체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성대모사 하시는 아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도 저질들이에요, 저질. 밝혔죠. 지휘관 메모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네. 이걸 공개를 했는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네. 막 녹취 뭐 그리고 이 메모 이렇게 한 게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지워라 막 이런 것까지 다 써놨던데 그건 너무 빼박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막 내뱉은 말들이 다 있는데 그걸 네. 전혀 잊어먹은 건지 아니면 너무 뻔뻔해가지고 본인은 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하지 못하도록 다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TV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뭐 평온하게 다 해프닝처럼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정신 상태도 네.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냥 전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바로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그냥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을 이제 손절하고 네. 사실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이 시스템을 빨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대선 후보도 좀 내놓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그러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 마땅하게 자기네들 쪽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뭐 윤석열 씨를 어쨌든 비호하는 방향으로 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바뀔 것 같거든요. 저런 바뀌죠. 말. 네, 금방 네. 선전할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네. 뭐 권 씨들 이런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판이 바뀌면요 대선 후보가 당을 리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윤석열하고 손절 안 하면 뭐 미래도 없고 당장도 뭐 너무 형편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바뀔 텐데 그때 또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지금 여당 측에서는 뭐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뭐 주장도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고 뭐 억지더라도 그냥 맞습니다. 억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이제 심산인데 그게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이미 우리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하고 경제는 불안한 상태로 위기 상황으로 계속 치닫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여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최소한의 자기 적극 지지자들만 모아서 가면 된다 이제 이런 태도일 것 같은데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은 여당 내에서도 이성을 이제 찾는다면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게 답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 국면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면에서 이제 빨리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거기서 그걸 빨리 준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시나리오 좀 우리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이제 저는 솔직히 공수처가 뭐 영장 재집행 못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이 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은 다시는 특히 주말에 월요일날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네. 거 조사 못하고 그냥 그거밖에 사실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거나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체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는 네, 시간이다. 네. 체포할 거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장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자, 내란 사태가 3일 날 있었어요. 12월 3일. 오늘 1월 3일입니다. 한 달 만에 한국에서 한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렇게 영장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핵도 단박에 못했잖아요. 일주일이나 걸렸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12월 7일에 못한 걸 12월 14일에 했듯이 1월 3일에 못한 걸 1월 5일에 하고 6일에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하고 자 분명한 건 뭐냐면 내란의 주범 윤석열은 시간 문제지 조만간 체포되고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거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뭐요? 영장 재집행을 안 하면은 그러면 저런 수사기관이 왜 필요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빨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포기하고 그걸 다시 뭐 국수본으로 돌리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비난 여론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비하면은 다시 또 영장 재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국회도 뭐 상당히 압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일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1월 6일을 넘겨버리게 되면 아마 다시 체포영장을 재발급받으려고 그러진 않을 거고 그때 이제 최악은 이제 다시 또 뭐 윤석열 측과 이제 뭐 언제 이미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건데 막 그런 짓을 또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고 결국은 뭐 구속영장 청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또 그걸 갖고 집행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결국 윤석열이나 거기에 내란에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금도 시간을 끌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국민들로부터 그 이미지가 추락하고 더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구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영장 재집행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말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할 거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이번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한 번에 체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다음번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번에 실패를 사례로 더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지지자들은 더 많이 모여들 거고요. 그래서 더 어렵겠지만 반드시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재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그 구속영장을 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저쪽 이제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거의 반반 무슨 쟁점인 것처럼 받아 써주고 있고 특히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측 대리인이 한 얘기인데 공수처장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공수처장이 내란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더라고요. 네, 공수처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뭐 잘못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과거 어떤 이력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언론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이제 물타기를 하고 마치 이쪽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허위 선동과 관련해서도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평소에는 절대 보지 않는 채널이긴 한데 연합뉴스를 틀어놨어요. 그 중간에 잠깐이라도 뉴스를 끊기가 싫어서 근데 틀어놨는데 와 연합뉴스에서도 완전히 무슨 기계적인 중립을 정말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거죠. 사실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것도 이게 50대 51대 중립을 지키는 게 기계적인 중립인데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는 방향을 마치 동등한 입장으로 세워준 것 자체가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걸 검토해 봐야 된다. 검토해 봐야 된다. 모든 이야기 끝에 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절차가 상식이 어디 정말 말이 안 되는데도 네. 그 변호사들은 나와서 검토해 봐야 된다.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구나.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정말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사실 미리재단 사건 터졌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증도 했었었고 잘못한 것 때문에 원래 검찰에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씨가 살려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박정주 경호처장도 역시 옛날에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공천 2번이나 받고 선거도 나가고 결국은 또 그쪽으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거의 뭐 대통령하고 같은 그냥 일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언론 플레이하면서 마치 엄청 합리적인 사람인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는 그 말도 안 되는 게 좀 드러나서 문제가 있었었고 오늘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너무 많아요. 경호처장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을 공무원이 막았다 그러면 이건 거의 파면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지금 경호처장을 파면시켜야죠 먼저. 그걸 안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못 하는구나. 여러 정치적인 눈치를 보거나 여전히 사실상은 이제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경호처장에 대해서. 그래서 징계 절차를 회부를 하든 지시를 해서 법원의 영장을 막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그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 사법제도라는 것도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준 것들인데 그거를 행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큰 오점으로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이걸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구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것도 상당히 위법한 태도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만 하더라도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 2명 구속한 거 말고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기동단 단장들이 있고 그런데 국회 경비대장도 지금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게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했는데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다 각각이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핵심적으로 사회적 관건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몇 명이나 있을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서두르고 재투표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말 당장 궁여지책으로 공수처가 뭘 해야 되고 궁여지책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뭘 하는 상황이지만 특검을 통해서 푸는 것만이 사실은 완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좀 교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특검을 또 재결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죠. 어떻게 되겠어요? 8개 거부권 행사가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다가 이 와중에 세상에 체포하러 들어간 이 상황에서 개 산책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나. 네? 정말 황당무계하게. 광인 같아요, 광인.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은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관절을 오늘 이 체포 상황 때문에 방송을 하니까 그 관절을 촬영했다고 또 고소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MBC, SBS, 유튜브 해가지고 도대체가 어느 쪽이 지금 기고만장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지 누가 법을 위반했는지 저는 너무 헷갈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벌써 이제 또 박한수 그리고 곽종근까지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은 박종준을 내란 중용 임무 종사자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구속을 먼저 시키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또 검찰에게 한번 의지를 해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박종준을 잡아야 되는데 가장 발빠르게 지금 다 기소하고 있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오늘 뭐 그 내란죄로 이제 박종준하고 뭐 그다음에 그 경호 그래서 차장하고 뭐 다 그 고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다 고발이 돼서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는 뭐 내란죄든 아무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든 뭐 수사가 될 것들은 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그 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는 뭐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은 또 검찰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네요. 검찰은 공수처 넘길 때 그랬거든요. 공수처 해봐라. 수사 우리가 잘하는데 니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죠. 장난친 게 있어요. 예, 뭐 말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참 오늘 정말 슬픈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날이고 창피스러운 날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4년 동안 그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공수처 이따위로 행동하려면 다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솔직히 말해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진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뭔가 제대로 된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행동을 해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